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는 젖은 아스팔트가 네온 불빛을 비추며 번들거렸다. 민호는 우산도 없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가슴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익숙한 외로움을 삼키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아버지 강씨의 차가 스르륵 다가와 창문을 내리며 민호야, 타라. 집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말한 그 목소리는 왜인지 모르게 그의 가슴을 쿡 찔렀다. 그런데 차가 출발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강씨가 갑자기 핸들을 틀어 익숙하지 않은 길로 접어들었다. 그 순간 민호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강씨의 차 안은 따뜻한 히터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민호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저씨, 이 길은 제 집 방향이 아닌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씨는 앞을 똑바로 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만 더 가자. 할 말이 있어서 그 말에 민호의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지훈의 아버지, 그를 처음 본 건 작년 여름 지훈의 집에서였다. 40대 중반의 강씨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지훈을 키운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처럼 보였다. 단단한 어깨, 주름진 이마, 그리고 눈빛 속에 숨겨진 피로. 하지만 오늘 그 눈빛은 달라 보였다. 민호는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한강 다리를 보며 왜인지 가슴이 저렸다. 이 순간이 그의 삶을 바꿀 시작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차는 한강변의 한적한 공원 주차장에 멈췄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씨가 시동을 끄고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너 지훈이랑은 어떤 사이지? 그 질문은 평범했지만 강씨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민호를 긴장시켰다. 민호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훈과 친구였다. 같은 발에서 웃고 떠들던 날들, 하지만 민호의 속마음은 늘 숨겨져 있었다. 그는 남자들에게 끌리는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냥 이 이상한 놈이라고만 생각했다. 대학에 들어와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그 감정을 더 깊이 파묻었다. 그냥 친한 친구예요. 왜요? 민호가 대답하며 강씨의 시선을 피했다. 강씨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보았다. 지훈이가 너 얘기 자주 해. 내가 특별하다고. 그런데 나도 느껴.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떻게 알았을까? 강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비를 맞으며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강씨와 미소 짓는 한 여인, 그의 망처였다. 나도 젊었을 때 이런 감정을 느껴봤어. 남자한테. 그 고백은 번개처럼 민호를 강타했다. 강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가족이 나를 막았지. 지훈이를 위해 참았고. 그런데 너를 보니 그때의 내가 떠올라서 도와주고 싶어. 민호는 말을 잃었다. 비가 차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강씨의 손이 민호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그 접촉은 전기처럼 스쳤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자. 하지만 이건 우리 비밀이야. 차가 다시 출발해 민호를 집 앞에 내려주었다. 문을 닫기 전 강씨가 말했다. 다음에 또 데려다 줄게. 제대로 얘기하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밤 그의 꿈속에는 강씨의 눈빛이 맴돌았다. 외로움,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내 아빠가 나 데려다 줬어. 고마워. 지훈은 웃으며 아빠가? 그 양반이 왜? 라고 물었지만 민호는 그냥 웃어넘겼다. 대학 강의실에서 지훈과 앉아 있노라니 어제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강씨로부터 문자가 왔다. 오늘 저녁 지훈이 집에 올 거지? 기다릴게. 민호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왜 가야 할지, 왜 가지 않을지 고민했다. 결국 호기심과 그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지훈의 집은 서울 변두리의 아담한 아파트였다. 문을 열자 지훈이 웃으며 맞아주었고 강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 중이었다. 민호 왔구나. 앉아. 강씨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눈빛은 어제와 같았다. 식사 중에 지훈이 학교 얘기를 늘어놓는 동안 민호와 강씨의 시선이 스쳤다. 그 짧은 순간 민호는 강씨의 손이 떨리는 걸 보았다. 식사가 끝난 후 지훈이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자 강씨가 민호를 불렀다. 베란다로 나와. 베란다에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강씨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어제 말 진심이었어. 나처럼 살지 마. 내 감정을 직면해. 민호는 벽에 기대며 물었다. 아저씨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강씨는 담배 연기를 뱉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20대 시절 군대에서 만난 한 남자와의 짧은 로맨스. 그 후 사회의 시선과 결혼 압박에 굴복해 아내를 만났다. 극복? 아니, 그냥 묻었지. 지훈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그 감정을 완전히 죽인 줄 알았어. 그런데 너를 보니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남자아이를 보며 느꼈던 그 이상한 떨림.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무심한 농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요. 강씨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무섭지. 하지만 혼자 있지 마. 나처럼. 그 손길은 어제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지훈이 방에서 나오며 민호, 가자, 라고 부르는 소리에 그들은 황급히 떨어졌다. 민호는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강씨의 말을 곱씹었다. 이 감정은 우정일까? 아니면 더 깊은 것?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마음은 소용돌이쳤다.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 후 민호는 다시 강씨의 차에 탔다. 이번에는 지훈의 부탁으로. 하지만 강씨의 눈빛은 달랐다. 차는 다시 한강으로 향했다. 지훈이는 모르게 해. 우리만의 시간. 강씨가 말했다. 그들은 강변을 걸었다. 비는 그쳤고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강씨는 민호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군대에서의 그 남자, 이름은 태준. 편지를 주고받던 날들, 하지만 제대 후 연락이 끊어진 아픔. 그 후로 난 평범한 아버지가 됐어. 그런데 이제 후회만 남았지. 민호는 강씨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아저씨,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말끝을 흐리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강씨는 민호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오랜 외로움을 녹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이 감정은 위험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지훈의 존재, 나이 차이. 우린 그냥 친구로 지내자. 강씨가 속삭였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민호는 대학 생활 중에 강씨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강씨는 직장에서 퇴근 후 민호의 문자를 기다렸다. 하지만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훈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민호야, 요즘 왜 내 아빠랑 자주 만나? 민호는 당황하며 그냥 상담 받는 거야 라고 둘러댔다. 지훈의 눈빛에 상처가 스쳤다. 너, 뭔가 숨기지 마. 우리 친구잖아. 민호의 내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강씨와의 만남은 달콤했지만 죄책감이 따랐다. 어느 날 강씨의 집에서 홀로 만난 그들은 키스했다.
짧고 떨리는 키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인간적인 거지. 하지만 그 후, 강 씨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지훈이를 생각해. 난 포기할게. 민호는 무너졌다. 비가 다시 내리는 밤, 그는 한강 다리에서 울었다. 삶의 의미를 잃은 듯했다. 그때 강 씨의 전화가 왔다. 미안해. 하지만 만나자. 제대로 끝내자. 그들은 다시 만났다. 강 씨의 집, 지훈이 여행 간 사이.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강 씨의 과거 후회, 민호의 미래 공포. 난 변할 수 없어. 하지만 너는 달라질 수 있어. 강 씨가 말했다. 민호는 울며 안겼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위기가 닥쳤다. 지훈이 우연히 그들의 문자를 보고 알았다. 아빠, 민호. 왜? 지훈의 분노와 배신감. 가족은 산산조각 날 뻔했다. 강 씨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아들아, 나 이런 사람이었어. 지훈은 충격 속에 민호를 바라보았다. 너도. 갈등의 절정. 민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강 씨가 잡았다. 도망치지 마. 직면해. 지훈은 오랜 대화 끝에 난 이해할게. 하지만 아프네라고 말했다. 가족은 상처를 안고 천천히 치유했다. 민호와 강 씨는 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지했다. 봄이 오고 민호는 강 씨 덕에 자신을 받아들였다. 그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 씨는 지훈과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강력했다. 어느 날 한강변에서 강 씨가 말했다. 너 덕에 난 다시 살았어. 민호는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해요. 그렇게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숨김에서 자유로. 한국의 바쁜 거리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비밀스럽게, 하지만 확실히. 강 씨의 집 베란다에서 민호는 서울의 겨울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눈송이가 살짝 흩날리는 그곳에서 강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태준이와의 그 시간은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어. 군대에서 만난 우리는 밤마다 별을 보며 꿈을 나눴지. 제대 후에 만나자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잔인했어. 가족의 기대, 직장의 압박. 연락이 끊어지자 난 그냥 포기했지. 강 씨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떨렸다. 민호는 그 고통을 공감했다. 자신의 감정도 마찬가지였다. 저도 비슷해요. 고등학교 때 반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현우. 체육 시간에 그의 등을 보며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변태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강 씨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추웠지만 따뜻한 무언가가 흘렀다. 그 공포, 알아. 한국에서 사는 우리, 특히 남자로서. 하지만 민호야, 그 감정을 부정하면 더 아파. 그날 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처음으로, 나는 게이일지도 몰라라는 글자를 적었다. 눈물이 페이지에 떨어졌다. 다음 날, 대학 캠퍼스에서 지훈과 만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지훈의 웃음소리가 강 씨의 미소를 떠올리게 했다. 민호야, 요즘 왜 그렇게 멍해? 연애라도 했어. 지훈의 장난에 민호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피어올랐다. 일주일 후, 강 씨의 문자, 한강에서 만나자. 산책이나 민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강변 길을 걸으며 삶의 이야기를 나눴다.
강 씨는 아내에 대한 후회도 털어놓았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사랑했지만 난 그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지. 지훈이를 위해 결혼했지만 그 아이는 내 죄책감의 증거야. 민호는 강 씨를 안아주었다. 아저씨, 지훈이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저도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강 씨의 눈에는 빛이 스쳤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훈이 파티를 열었다. 민호는 강 씨를 피해 다녔지만 강 씨의 시선이 느껴졌다. 파티 중 지훈이 술에 취해 민호, 너 내 아빠 좋아하나 봐, 라고 농담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 씨가 황급히 끼어들어야 그만해라고 했지만 공기는 무거워졌다. 파티 후 민호는 강 씨의 차에 탔다. 오늘은 위험해서요. 강 씨가 한숨 쉬며 말했다. 차는 다시 한강으로 향했다. 눈이 내리는 강변에서 그들은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절박한 키스. 이게 우리 운명인가 봐. 민호가 속삭였다. 겨울이 깊어지며 그들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강 씨의 집, 지훈이 없을 때 그들은 영화를 보며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강 씨는 오래된 트로트 노래를 틀고 민호에게 춤을 가르쳤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하지만 민호의 내면은 여전히 흔들렸다.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아들, 여자친구는 언제 사귀냐? 라는 질문에 그는 침묵했다. 곧, 거짓말이 쌓일수록 가슴이 무거웠다. 어느 날, 강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 직장에서 과로로 쓰러진 거였다. 민호는 지훈과 함께 달려갔다. 병실에서 강 씨를 보니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저씨, 민호의 눈물이 흘렀다. 지훈은 아빠, 괜찮아? 라고 물었고 강 씨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괜찮아. 퇴원 후 강 씨는 민호에게 말했다. 이 병은 경고야. 우리 관계가 날 망가뜨릴 수 있어. 민호는 울었다. 포기할까요? 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더 소중히 해. 그 위기 후 그들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감정은 깊어졌다. 민호는 강 씨 덕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 LGBT 테마의 소설들. 강 씨는 민호의 영향을 받아 옛 친구 태준을 찾아보았다. SNS에서 태준을 발견했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이 중요해. 봄이 다가오며 벚꽃이 피었다. 그들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민호야, 너 덕에 난 다시 태어났어. 강 씨의 말에 민호는 행복했다. 그러나 지훈의 의심이 커졌다. 민호, 솔직히 말해. 너 내 아빠랑 무슨 일이야? 민호는 부정할 수 없었다. 지훈아. 미안해. 난 게이야. 그리고 아저씨를 지훈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뭐? 우리 가족을, 그날, 지훈은 집을 나갔다. 강 씨는 민호를 안고 내 탓이야라고 중얼거렸다. 갈등의 파도가 밀려왔다. 지훈의 부재는 집안을 점막으로 채웠다. 강 씨는 매일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민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요. 그는 강 씨의 집을 피해 다녔다. 대학 도서관에서 홀로 앉아 책장을 넘기며 눈물을 훔쳤다. 그 책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그의 아픔을 위로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그 문구가 가슴에 박혔다. 강 씨는 민호를 찾아 나섰다. 캠퍼스 카페에서 그를 발견하고 민호야, 도망치지 마, 함께 풀자라고 말했다. 그들은 작은 찻집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강 씨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훈이는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 난 그 애를 키우며
내 감정을 숨겼어. 이제 그 대가가 왔지. 민호는 강 씨의 손을 쥐었다. 아저씨, 저 없이도 잘 지내실 수 있어요. 강 씨는 웃었다. 슬픈 미소였다. 아니, 너 없인 안 돼. 그 말에 민호의 마음이 녹았다. 그들은 지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지훈의 친구들을 통해 그가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강 씨가 지훈을 만나러 갔다. 민호는 따라가지 않았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의 심장은 터질 듯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나왔다. 민호. 너 때문에. 지훈의 주먹이 날아왔지만 강 씨가 막았다. 아들아, 때리지 마. 이건 내 선택이야. 세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다. 지훈의 분노, 배신감, 그리고 숨겨진 두려움. 아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난 동성애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강 씨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난 내가 나처럼 아프길 원치 않았어. 시간이 흘러 지훈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난 아직 이해 못해. 하지만 너희를 응원할게. 가족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했다. 민호와 강 씨는 더 강해졌다. 그들은 함께 LGBT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당신들처럼 나이 차이 커플도 있어요. 한 선배가 말했다. 그 말은 위로가 되었다. 여름이 왔다. 더위 속에서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지훈의 허락 아래 가족 여행으로 위장해. 바다를 보며 강 씨는 여기서처럼 우리 마음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민호는 될 거예요. 함께라면.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그들의 미래를 상징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새로운 도전이 기다렸다. 강 씨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강 씨, 요즘 이상해. 젊은 남자랑 자주 보이던데. 강 씨는 압박을 느꼈다. 민호는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했다. 디자인 전공생으로서 포트폴리오를 준비 중이었다. 아저씨, 제가 성공하면 우리 공개할 수 있을까요?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빛났다. 가을, 민호의 졸업 전시회가 열렸다. 강 씨와 지훈이 왔다. 민호의 작품 한강을 배경으로 한 두 남자의 실루엣은 호평을 받았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민호가 속삭였다. 하지만 절정의 위기가 왔다. 강 씨의 어머니, 할머니가 서울로 오셨다. 전통적인 시골 할머니, 동성애를 용납할 리 없었다. 식사 중 할머니가 강아,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라고 물었다. 강 씨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할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지훈이 끼어들어 할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 민호는 문밖에서 기다렸다. 할머니가 민호를 보고 이 젊은이가 라고 추궁했다. 강 씨는 용기를 냈다. 엄마, 이 사람이 제 파트너예요. 할머니는 충격에 쓰러질 뻔했다. 뭐라고? 미쳤어.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민호는 눈물을 삼키며 죄송해요 라고 했지만 강 씨가 아니, 이건 사랑이야 라고 외쳤다. 지훈이 할머니를 달랬다. 밤새 대화가 이어졌다. 할머니의 과거, 젊은 시절 잃은 사랑이 드러났다. 나도 비슷한 아픔을 봤어. 결국 할머니는 천천히 받아볼게 라고 했다. 그 사건 후 그들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민호는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강 씨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지호는 연인을 사귀기 시작했다. 여자지만 개방적인 마음으로. 겨울이 다시 오고 그들은 한강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작년 이맘때
모든 게 시작됐지, 강 씨가 말했다. 민호는 그리고 이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손을 잡고 불꽃놀이를 보았다. 새해가 밝았다. 민호의 새 직장은 바빴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강 씨는 그런 민호를 걱정하며 도시락을 챙겨주었다. 아저씨, 이건 너무 로맨틱해요. 민호가 웃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어느 날, 민호가 쓰러졌다. 강 씨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민호야, 무리하지 마. 그 병실에서 민호는 강 씨에게 고백했다. 아저씨 덕에 난 강해졌어요. 하지만 때론 무서워요. 이 사랑이 영원할까? 강 씨는 민호의 이마에 입맞춤했다. 영원할 거야. 약속해. 퇴원 후 그들은 휴식을 취했다. 강원도의 작은 펜션으로 산책로를 걸으며 강 씨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난 시골에서 자랐어. 아버지가 엄격해서 감정을 표현 못했지.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민호는 저는 서울 태생인데 부모님의 기대가 무거웠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그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죠. 그 여행에서 그들은 미래를 계획했다. 언젠가 제대로 결혼하고 싶어 강 씨가 말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그들의 꿈이었다. 돌아와 지훈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훈의 여자친구가 처음 왔다. 민호 오빠, 강 아저씨 너희 덕에 난 개방적됐어. 지훈이 말했다. 가족 같은 분위기, 하지만 여전히 비밀이었다. 봄, 민호의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회사에서 LGBT 테마 광고를 맡아 큰 화제를 불렀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민호가 강 씨에게 자랑했다. 강 씨는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미디어 인터뷰에서 민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살짝 드러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그 말은 소셜 미디어에서 퍼졌다. 강 씨의 직장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강 씨 아들 친구가 게이래. 압박이 커졌다. 강 씨는 상사에게 불려갔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가 강 씨는 그건 제 3이에요 라고 맞섰다. 퇴직 압력을 받았지만 버텼다. 민호는 아저씨, 제 탓인가요? 라고 울었다. 강 씨는 아니. 이게 우리 선택이야. 여름, 그들은 프라이드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게 자유로워요. 민호가 소리쳤다. 지훈도 함께였다. 아빠, 민호 자랑스러워. 하지만 반대 시위대의 야유가 들려왔다. 변태들, 그 소리에 민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강 씨가 안아주었다. 무시해. 우리는 오라. 가을, 강 씨의 생일. 민호가 깜짝 파티를 열었다. 지훈과 할머니도 왔다. 할머니가 강아, 이 젊은이가 내 행복이구나 라고 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밤, 강 씨가 민호야, 나 암 진단 받았어 라고 고백했다. 초기지만 충격이었다. 민호의 세계가 무너졌다. 아저씨. 왜 이제? 치료가 시작되었다. 화학요법의 고통소, 강 씨는 살아야 해, 너와 함께 라고 말했다. 민호는 매일 병문안을 했다. 지훈도. 가족의 유대가 더 강해졌다. 겨울, 강 씨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기적이야, 의사가 말했다. 그 병상에서 강 씨는 이 모든 게 내 덕이야. 사랑이 날 살렸어. 새해, 그들은 다시 한강에서 약속했다. 함께 늙어가자, 민호가 말했다. 강 씨는 그래.
영원히. 시간은 흘러 민호의 커리어가 안정되었다. 그는 독립 스튜디오를 차렸다. LGBT 청년들을 위한 디자인 워크숍을 열었다. 너처럼 나도 도울게 강씨가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그의 경험은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숨기지 마, 세상이 변하고 있어. 강씨의 강연에 청중이 박수를 쳤다. 지호는 결혼을 준비했다. 그의 여자친구, 수연은 민호 오빠, 강 아저씨 너희가 롤모델이야 라고 말했다. 결혼식에서 민호와 강씨는 증인으로 섰다. 언젠가 우리 차례도 올 거야, 민호가 속삭였다. 하지만 법은 아직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해외 결혼을 꿈꿨다. 여름 휴가, 그들은 태국으로 갔다. 방콕의 프라이드 축제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 이게 우리의 서약이야, 강씨가 반지를 끼워주었다. 눈물이 흘렀다. 돌아와, 그들은 더 대담해졌다. SNS에 사진을 올렸다. 우리 사랑, 댓글은 지지와 비난이 섞였다. 하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가을, 민호의 책이 나왔다. 숨겨진 길,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에세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민호는 강씨 없이 난 여기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강씨는 민호가 날 구했어 라고 답했다. 미디어가 그들을 한국의 첫 공개 커플로 불렀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강씨의 옛 친구들이 연락 왔다. 너, 아직도, 강씨는 그래. 후회 없어. 민호의 부모님도 알게 되었다. 아들, 왜? 어머니의 눈물. 민호는 엄마, 이게 나예요. 긴 대화 끝에 부모님은 행복만 하렴 이라고 했다. 겨울, 그들은 집을 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 지온 가족과 가까이. 새해 저녁, 지붕 위에서 불꽃을 보았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강씨가 말했다. 민호는 사랑해요. 영원히. 시간이 더 흘렀다. 5년 후,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그들은 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지훈이와 할머니, 부모님 모두 참석했다. 드디어 민호의 눈물이 흘렀다. 강씨는 너 덕에 난 완전해졌어.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커뮤니티 활동, 책 쓰기, 사랑 나누기. 한강변에서 늙은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처음 그 길을 틀었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강씨가 웃었다. 민호는 하지만 그 길이 우리를 이끌었어요. 그 미소 속에 모든 아픔과 기쁨이 담겨 있었다.